그럼 이제 사도 되는 사람, 사면 안 되는 사람, 이거 유형을 딱 정해줄게요. 포켓3를 갖고 있는데 포켓4를 보니까 지금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유튜버들이 좋다고 하네? 이래가지고 사면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 나온 DJI 포켓4 이거를 어떤 분들이 사면 되는지, 어떤 분들은 사면 안 되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포켓3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포켓4를 출시하자마자 예약 구매를 해가지고 대략 지금 한 2주 정도 사용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넘어갈 가치가 있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스펙이나 테스트 이런 거는 이미 정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체감이 많이 되는지, 진짜 소문으로 듣던 업그레이드인지 이런 거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잡소리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배터리 타임이었어요. 제가 이 포켓3 같은 경우에도 정말 메인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것마저도 사실 배터리를 다 쓰는 경우가 없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 주제가 정해져 있고 기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짧으면 30분, 뭐 길어봐야 1시간 요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사실 두세 번, 세 번 이상도 찍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배터리가 넉넉했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 써보니까 포켓4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냥 실제 체감으로만 보면은 무슨 2배 좋아진 것 마냥 되게 배터리가 안 달았는데,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대략 한 60% 정도? 그 정도 더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한 3시간 돌리고도 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연속 촬영 3시간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 정도 배터리면은 막 하루 종일 찍어야 되는 그런 촬영은 원래도 그냥 충전기 꽂아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배터리 때문에 걱정할 일 정도는 없을 것 같다, 아예 그냥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포켓3를 크리에이터 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다른 파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포켓4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팩에다가 이 배터리 핸들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감되는 장점은 바로 켜지는 속도였어요. 이게 짐벌 카메라다 보니까 땡 켜자마자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켜지고서 고개 돌아간 다음에 정렬 맞추고 그 다음 조금 딜레이 있다가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체감상 한 2배 정도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빠르게 포착할 때, 이럴 때 꺼내 쓰기 좋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진 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우리 화면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어두운 부분, 그리고 굉장히 밝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한 화면에서 표현하는 게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부분부터 제일 밝은 영역, 얼마나 안 깨지고 표현을 해주는가, 이건데 이게 밝게 찍힌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아졌다는 게 저는 체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스크 투어 컨텐츠 있잖아요. 그게 촬영 환경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좀 여러 개 준비해요. 여러 개 준비한다고 해봤자 스마트폰이랑 포켓이긴 한데, 보통 밝은 조명이 있을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좀 찍게 되고, 좀 어두운 데스크 테리어 이런 데 있을 때는 포켓3로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포켓3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괜찮은 편이긴 했는데 밝게 날아가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특히나 어두운 부분에 밝기가 맞춰져서 밝기가 날아가는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포켓4 같은 경우에는 이 밝은 부분을 안 깨지게 담아내주는 게 상당히 좀 좋아졌다, 이런 게 좀 체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스크 투어 컨텐츠를 찍을 때 이 포켓4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 정말 체감이 많이 되는 건데,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생긴 거, 그리고 촬영 중간에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기본 화각은 이렇게 20mm라는 화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본 화각이 23에서 24mm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까이서 찍었을 때 얼굴이 뭔가 좀 왜곡이 되고 좀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서 찍고 싶다. 근데 멀리서 찍으면은 또 밝기가 다른 데에도 다 같이 맞춰져가지고 얼굴이 좀 어둡게 찍히거나 아니면 피사체가 좀 어둡게 찍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켓3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확대가 안 됐어요. 근데 포켓4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 안에 채워진 거, 여기에 밝기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찍은 다음에 요만큼만 확대한 거랑 이렇게 자체적으로 줌을 해가지고 찍는 거랑 밝기의 자연스러움이라던가 이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포켓3 같은 경우에 2배 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일반 2배 줌을 디지털로 올리는 거랑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랑 화질에서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포켓3나 포켓4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2배
줌 기능, 이걸 버튼으로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화질 손실도 최소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화각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포켓3에서도 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버튼 자체를 생성하는 거는 하드웨어가 안 되니까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체감되는 거는 바로 뷰티 효과예요. 지금 포켓3 같은 경우에는 뷰티 효과 당연히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포켓3에서는 어쨌든 어플을 통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포켓4는 여기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심지어 이게 또 좀 자연스럽게까지도 가능해요. 그 밝기를 살짝만 톤을 올리는 거, 얼굴을 아주 미세하게만 부담스럽지 않게 밀어버리는 거, 이게 가능해서 이거는 좀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저장 공간이 별도로 생긴 거, 그리고 파일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 이게 정말 체감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전송 속도가 800MB/s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전체 저장 공간을 옮기는 게 한 2-3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는 업무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체감이 많이 되는 요소였어요. 포켓3 같은 경우에는 유선 연결로 바로 직결해서 사용해도 파일 전송 걸어놓고 씻고 나왔는데 이게 연결이 끊겨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진짜 화가 좀 많이 났는데 포켓4 같은 경우는 잠깐 기다리는 순간에 웬만한 파일 촬영본들은 다 옮겨지니까 너무 체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체감이 좀 안 된다? 좀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좀 아쉽다, 이런 점들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리 에센셜 팩이어도 이 포켓4를 달아주는 클립, 그 정도는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클립이 없다면 아예 케이스 백에다가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바로 가방에 넣으면 이 렌즈 쪽이 막 돌아가가지고 좀 먼지도 많이 묻게 되고 이 렌즈 스크래치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이런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야 됩니다. 물론 저장 공간 추가됐는데 가격이 얼마 안 올랐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하지만 이거 플라스틱 클립 그렇게 얼마 안 할 텐데 그 정도는 좀 추가해주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요 화각에서의 변화가 좀 없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20mm라는 화각이 손을 딱 뻗어서 찍었을 때 한 요 정도 화각이에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찍는데 계속 팔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또 너무 얼굴이 가깝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왜곡이 있어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한 17mm? 뭐 그 정도? 16mm? 요 정도까지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화각에서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느껴진 건데, 이런 노란 조명 쪽에서는 조금 약간 화이트 밸런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포켓3랑 포켓4가 센서 크기는 동일한데 센서 자체의 제조사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포켓3 같은 경우에는 소니 거고 포켓4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어떤 제조사로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색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밝은 야외 환경에서는 괜찮은데 실내 조명, 그 중에서도 약간 노란 조명이 있는 그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정도가 포켓3를 사용하다가 포켓4로 왔을 때 체감되는 그런 특징들이었고요. 그럼 이제 사도 되는 사람, 사면 안 되는 사람, 이거 유형을 딱 정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 유튜브 본격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미 유튜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거 포켓3 나 이미 갖고 있었는데 포켓4 괜찮아요, 이게 업그레이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스펙보다 더 체감되는 것들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파일 전송부터 이런 뭐 뷰티 효과, 그리고 배터리 성능, 그리고 이 소소하게 마이크도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어진 거. 그래서 포켓3를 잘 쓰셨던 분들은 포켓4로 넘어오시면은 아마 대부분 좀 만족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거, 요거 추천하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맞는데 스마트폰 화질이 정말 요즘에 많이 뛰어나지고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제가 주변에 유튜브 막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99%가 거의 업로드도 안 하거나 장비만 사두고서 거의 다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시작해라, 그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매번 촬영을 하는데 스마트폰만으로 촬영을 한다? 그게 불편한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하고 파일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편하고요. 뭐 자료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촬영을 바로 동시에 진행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하실 분들, 아니면 이미 유튜버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천을 준비하면서 제일 애매한 층이 있어요. 포켓3 유저였던 분들, 포켓3를 갖고 있는데 포켓4를 보니까 지금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포켓3를 정말 잘 썼다, 이런 분들은 뭐 개인 용도든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여행 용도든 뭐든 어쨌든 포켓3를 정말 잘 활용했다 하신 분들은 포켓4 넘어가도 같은 이유로 괜찮습니다. 업그레이드 체감이 될 거예요. 근데 대신에 포켓4 프로가 곧 나온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이 포켓4 프로를 고민한다, 이런 분들은 좀 대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포켓3 같은 경우에는 물량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구할 수가 없었는데 포켓4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좀 많이 찍어내는지 아니면은 포켓 프로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건지 여전히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포켓3를 구매했었는데 난 잘 안 썼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포켓3 자체의 문제보다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제외한 다른 카메라를 웬만하면 안 쓰는 분들일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포켓4 말고 그냥 스마트폰을 바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갤럭시 S26이랑 아이폰 17 프로 요거 카메라 화질 비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두 개 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물론 완벽하게 1대1 비교를 하면은 포켓 시리즈가 화질 면에서는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포켓 시리즈 사서 별로 안 쓸 바에는 그냥 스마트폰을 최신 거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유튜버다 보니까 뭐 화질이라던가 업무 효율성 이런 거에 있어서 투자를 좀 많이 아끼진 말자, 좀 이런 쪽이라서 사전 구매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약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메인을 포켓4로 넘어가 가지고 잘 쓸 텐데, 만약에 제가 뭐 취미용이었다, 그냥 뭐 단순히 여행 기록용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스마트폰을 바꾸고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살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포켓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버들이 좋다고 하네? 이래가지고 사면은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 사용성에서 실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찍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짐벌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짐벌 무빙에 생각보다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내 일상 여행이 막 영화처럼 막 기록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짐벌 무빙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고, 내가 스마트폰이 아닌 별도의 카메라를 자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카메라일 거예요.